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구해줄까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서 멋있는 영웅이 나타나 위험에 빠진 나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의 삶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지리멸렬한 일상의 반복에 의해서 서서히 망가져 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구원해줄 바로 그 특별한 존재는 결국은 나 자신이겠죠. 현재의 자신이 못마땅하더라도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나들을 응원하면서 낭만서점 5번째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진행을 맡은 소설가 정희연입니다. 네, 저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꽃이 다 피었더라고요. 네, 원래 벚꽃이 4월 중순쯤 그러게요. 피잖아요. 네. 항상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쳤던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찍 피어서 네. 꽃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만개하고 굉장히 깊은 봄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깊게 만개했다는 말은 곧 꽃이 질 거라는 말이고 봄은 지나가 버릴 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절정의 순간에 그 끝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즐기지 못해요, 그 순간을. 그래서 꽃이 네. 보면서 쟤 금방 지겠다, 어떡하니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벚꽃을 볼 때보다는 목련이 피었을 때. 저도요. 목련. 그때 제일 아련한 느낌이 들어요. 네. 빨리 피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하얗게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한 일주일 네. 지나면 어느새 맞아요. 없어졌죠. 네,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때 좀 허무한 느낌? 네. 이런 게 들어요. 봄비라도 한번 오고 나면 목련이 다 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에 나가보면 그 살짝 젖은 길 바닥에 목련 이파리들이 막 꽃잎들이 떨어져 있는 풍경을 보게 되죠. 네.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면서 아득하면서 아련해지는 그게 바로 봄을 타는 건가요? 저는 어떤 과학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과학적으로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 말이 호르몬상 정말로 그렇대요. 아, 진짜요? 네. 여성분들이 네. 그러니까 유독 그 봄에 어떤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훨씬 더 네. 감정이 그 감정선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밀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왜 봄처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을 남자라는 말이 있고, 그게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요새 이렇게 흔들리고 네. 미묘하게 예민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러셨나요, 작가님? 네, 저 마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마감이 이번 주에 있어요. 네. 이제 4월 말에 책이 나오게 돼서. 봄에 내는 책은 처음이라서,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일을 하겠다는 핑계로 이렇게 밖에 나가요. 노트북을 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멍하니 온 동네에 다 꽃이 지천이니까 이렇게 꽃만 보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름다운 순간은 짧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1년 내내 벚꽃이 피어 있다면 네. 그것도 되게 지루하겠다.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1년에 아주 짧은 어떤 동안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봄날은 한 23살, 4살 이때의 봄날인데요. 네. 그때 좀 개인적으로 힘든 봄이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봄인데 그때
세상에 봄이 꽃이 피었는지 뭐가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게 제 안의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회색 빛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봤더니 진짜 꽃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무릎이 꺾여져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꽃이 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네, 그 공간 근데 속에서. 그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는 하겠는데 네. 이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서 이 이렇게 눈부신 봄빛 속에서 나는 짙은 회색이구나. 이게 그 아름다운 봄빛과 대비되어 저의 마음이 더 이렇게 애초로웠어요. 대비되는 그 감정이 네. 훨씬 더 자기를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대조 효과인데요. 근데 어쩌면 또 문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시적인 어떤 순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발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네. 차이의 순간들을 네. 네, 보는 거죠. 네. 감각하고. 네. 우리 3월 말, 4월 초에 이 방송 들으실 텐데 그래도 4월, 5월 많이 봐줘서 6월 초까지 봄이라고 쳐요. 그렇죠. 네. 뭐 6월 말은 이제 여름방학이 네, 있으니까. 우리끼리 6월 초까지, 5월 말 6월 초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이 봄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주제는 봄이랑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 3월, 4월에 무언가를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 그 1월에 세웠던 어떤 올해의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만큼 지켰는지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를 스스로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한 주제는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네. 입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많이 들어본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되게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화예요.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그 작품들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래서 네. 살짝 따왔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네, 그런 의문형의 문장으로 시작하는 제목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반대의 측면에 어떤 당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네네. 것에 이제 반대 급부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네. 생각해보면 저는 네. 언제나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명제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을 졸업해서는 뭐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네. 뭐 또 지금 나이에선 뭐 주변에서 들린 얘기지만 이제는 뭐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이런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내 인생이 조금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네. 했었어요. 그건 네. 허위평론가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자체가 항상 어떤 순간에나 그 근미래를 준비하도록 네. 네,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지금 미리 이걸 준비해야 하고 중학교 뭐 2학년이 되면 중3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까 준비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항상 지금 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은 괜찮아. 중3 되기 전까지 놀아. 이런 게 아니라, 예, 너 벌써 중2야. 중3 때 어떻게 하려고 하니? 중3이 되면 너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렇게 늘, 조금 앞을 항상 준비하게 하면서, 예, 그것이,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이랑 결부가 되어 우리의 삶을 여태껏 짓눌러 왔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네. 저는 이 마쓰다미리의 만화를 처음에 그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부터 읽었었거든요. 그때 정말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상투적이지만 많은 공감을 했어요.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 또 일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비단 어떤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이 또래가 갖는 어떤 보편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마쓰다미리가 어떤 작가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쓰다미리는 그 일본의 여성 작가예요. 주로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 에세이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소설도 있다고 해요. 아직 소설은 한국에 소개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뭐 1969년생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그 독신 여성 작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 나이로는 46.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허위평론가님도 오기 전에 구글을 막 뒤져서 이 마쓰다미리의 사진을 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어디서도 저 그분의 이미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전략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준비성이 좀 더 철저했다면 그 일본 잡지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밝히고 싶지 않은 작가의 얼굴을 제가 그렇게 굳이 봐서 뭐 할까 라는 그런 회의가 들어서 안 찾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찾아보다가 그러고 보니 우리가 숫장의 얼굴을 알고 있잖아요. 네. 숫장이랑 비슷하게 생기셨을 것 같다는 그냥 혼자만의 느낌을 간직하며 읽어보니까 또 더 좋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한 그 2년 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화들이 이제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담당자 께서 출판사 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20대, 30대, 40대까지 아우르면서 많은 그 한국 그 분들이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공감하시고 좋아하시는 조용한 돌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지금 한국 사회는 마쓰다미리의 열풍 속에 있다고 해도 저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대표작들을 좀 언급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숫장 4부작이라고 하는 그 숫장 4부작이 있어요. 숫장이라는 수장이죠. 요시코인데요. 그 요시가 조로자 그러니까 수라고 읽히는 거 맞나요? 제가 이러 잘 몰라서. 그래서 숫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 34살의 그 싱글 여성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해서 1년에 한 권씩 나와요. 그래서 34살이었던 그녀가 숫장 4부작이 완결인지는 모르겠지만 37살이 되어 있는 그 제목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나온 책은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예, 숫장의 34살 이야기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네, 숫장의 35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싫은 사람. 네, 이것이 36. 숫장의 연애가 37.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네, 제목 짓기에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어쩜 이렇게 제목을 잘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저 뭐 확실하진 않고 저도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다 많이 팔렸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아무래도 싫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 서점 지수가 가장 높다는데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누구나 그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바로 그 생각을 콕 찍어서 문장으로 표현해서 제목에 따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저 지금 제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 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기도 해요. 저는 이 중에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그 숫장의 연애에 나오는 그 썸남이 있어요. 예, 스치다라고 스치다라는 하죠. 연하의 그 서점에서 일하는 사실 뭐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서 서로 이렇게 눈빛 주고받고 굉장히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숫장이 느끼는 그런 스치다가 주인공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가장 최근에. 제가 작년에 마쓰다 미리 책을 읽다가 숫장의 남자 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이트를 뒤져서 그 일본의 그 원서를 이제 구입해서 일본 가셨을 때요? 아니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네. 팬이시군요. 네. 그래서 읽었는데 일본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일본어들이 그냥 다 구어체거든요. 그런데 그 구어체에 담긴 의미가 또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오히려 구어체가 어렵잖아요. 그 말 안에 막 그렇죠.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겠다라는 오히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그 한국어 판본도 봤는데 번역이 정말 적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뉘앙스 같은 것도 잘 살려서 번역을 해주셔서 저야 감사하게. 그 숫장 4부작 외에도요. 그 여러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장이 등장하기도 하는 작품들도 있고 숫장이 나오지 않는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나의 아까 잠깐 평론가님이 이야기하신 그 숫장의 그 남자 버전인 남자친구가 나오는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숫장은 나오지 않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또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말의 숲으로. 네, 그렇죠. 네, 또 이거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이거는 3명의 독신 여성들이 나와서 그 친구 한 명이 그 시골로 귀향, 낙향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향, 낙향은 거기 시골이 원래가 고향에서 돌아가는 거지만 그게 아닌 그냥 나는 귀향도 아니고 낙향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냥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그렇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간 거죠. 그럼 안 돼? 이러면서 가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잘 모르는 그 시골의 생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말엔 숲에 가는 이야기인 주말엔 숲으로 또 그 아주 인상적인 그런 책이지요. 그리고 또 그녀가 독신의 삶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치에코 씨 시리즈가 있어요.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 1, 2라고 그 아이 없이 10년차 살고 있는 10년차 부부 치에코 부부의 이야기. 이 소소한 일상을 담은 그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맞아요. 이 책도 있고요. 제목 정말 예술이야. 산문집으로는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목만 적어놓고 봐도 그냥 무언가가 나만의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도 줄줄줄 무언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이네요. 마쓰다 미리를 소개하는 말들 중에 일본, 한국 30, 40대 여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카피가 눈에 띄는데요. 마케터가 쓰신 카피인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틀린 얘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친구. 그래서 언니? 드는 생각은
왜 2010년대 네. 마쓰다 미리가 네. 일본과 한국의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유독 네. 인기가 많은 것일까? 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개인, 이 숫장 시리즈를 비롯해서 마쓰다 미리의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은 때까지 없었던 개인의 되게 작고 소소한 그런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내러티브가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누구나 부닥치는 어떤 작은 트러블의 순간들, 작은 모순의 순간들, 인간관계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그렇지만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어. 그건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만둬 버리자라고 하는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덤덤하고 심심한 것 같지만 예리하게 포착해서 네. 그걸 잡아내는 네,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건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2000년대에 비하자면 2010년도에 살기 힘들어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대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리고 그 많은 대중 독자들께서 좋아했던 작품들은 그러니까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작품인 거예요. 네. 브리짓 존스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칭릿이라고 이야기되었던 그런 작품들의 독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칭릿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성공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일에서도 되게 성공하고 기본적으로 뭐 스칼럼니스트인데 되게 잘 되고 그다음에 어떤 남자랑 나보다는 잘난 남자의 사랑도 받아서 두 가지를 쟁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여성분들, 여성 독자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2010년도에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숫장 같은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숫장이 새로운 그 선배 언니의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저는 그만큼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 사시는 분들께서 그 숫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네. 첫 번째로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고, 두 번째로 쉬고 먹고 잘 수 있는 작은 방이 있고, 세 번째로 내 원래 꿈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일이 있다. 네. 이런 사람이 우리가 평범하다고 말하는 숫장인데 지금 20대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것 같고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얻기 어려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쓰다 미리의 인기 비결이 2000년대에는 성공할 줄 알았던 그렇게 믿었던 네. 어떤 열망들이 2010년대 이제 한 10년 정도 네. 흐르면서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죠. 닫힌 내가 바랐던 출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네. 다른 삶의 방식을 또 찾아볼까를 네.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의 어떤 개인성, 그러니까 네. 나와 다르지 않은 캐릭터에서 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20대에게는 아직 이렇게 상태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네. 어떤 작은 환타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환타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사는 분들에게는 그래 나는 뭐 커다란 뭐 뜨거운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님이 이렇게 출구가 닫혔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출구가 원래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10년 동안 출구가 많이 어쩌면 조금 열려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닫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많이 무언가 열려있던 것들이, 그리고 가능성들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되게 출구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네. 그리고, 이렇게 꽉 막혀있는, 그런 열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쓰다 미리의
이 책이 그러니까 인기를 끌게 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도 네. 그것이 나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쵸.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알게 된 거죠. 네. 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지면 네. 혹은 경제적으로 네네. 뭔가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도 뭔가 이득이 있지 네. 않을까?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매년 거듭하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계속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다고 뭐 어디선가는 말하지만 네.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네.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쵸. 거예요. 네.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네. 납득할 것인가를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든 좀 긍정할 계기가 좀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이 마스다미리가 어떤 위안의 지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네. 네. 저도 물론 마스다미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좋아하지만 반대로 여기에 멈춰버리게 되는 듯한?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래 어차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냥 이대로 나의 개인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어쨌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러면서 더 이상 어떤 동력 같은 네.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네. 물론 그것이 작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네. 반작용 같은 게 네. 있지도 모르겠다는 예.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아무도, 나 역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네모난 작은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무언가 생각을 할 때, 그래, 일단 목욕을 하자, 일단 맥주를 마시자,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의 무언가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 큰 무언가를 고민하기 전에 그냥 개인의 문제로 약간 환원해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하지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형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라고 하고 숫장도 역시 계속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인데 우리는 너무 당연히 그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지. 라는 것이 정답일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일본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도 되게 견고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나이에는 뭘 해야 하고 그런 에이지즘이 되게 견고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잘 살고 있는지를 일상에서 성찰할 기회가 정말 없는데 마스다미리가 만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뭐 그런 태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화라는 매체로 그런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도 작가님의 의견에 10분 동의하면서 이제 네, 살짝 쿵 드는 드는 어떤 우려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이거 뭐 5만 명 읽으셨는지 10만 명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독자들이 다 그대로 맞아 나도 역시 맥주 마시고 목욕이나 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다 각각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지금 고민하는 지점들이 독자들이 다르시잖아요. 그 독자들에게 지금 내 자리에서 이렇게 무언가 아주 작은 물음표들을 띄울 수 있게 하고 그 해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10만 명의 독자들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마쓰다 미리 작가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건 90년대에 나왔던 네. 일련의 한국 소설들이었거든요. 김영하 작가라든가 네. 뭐 윤대영 작가 네네. 등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네. 저런 어떤 내면성으로의 귀환이라고 할까? 네.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 많았죠. 네. 개인에 대해서 네.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네. 대해서 한창 90년대 문학을 논할 때 네, 많이 많은 했죠. 네. 그 분석들이 오고 갔거든요. 네. 마쓰다 미리를 떠올리면서 저는 그때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조금 변주돼서 다시 이야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개인이 어찌하지 못하기에 네. 어떤 합리화시키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반면 네. 또 사회가 변혁된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그 행복을 네. 가져다 주지 않고 그런 행복들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지 네.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또 마쓰다 미리가 그러니까 갖게 해준다는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마쓰다 미리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읽히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징후적으로 좀 독해해 볼 만하다. 네. 물론 이것이 만화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학 뭐 잡지에서 네. 다루진 않지만 네. 저는 충분히 네네. 예, 이렇게 저도요.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네, 마쓰다 미리 작품이라고 현상을 생각해요. 돌아보는 일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하는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기도 해요. 저는. 마쓰다 미리의 또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은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네. 이 이후에 뭔가 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물론 그래서 시리즈가 계속 네, 나오긴 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는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야기 중심주의자시군요, 평론가님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마 또 시를 읽지 않았겠죠. 이게 작품의 어떤 균형을 네. 따져보면 언제나 자기 위안으로만 그치고 만다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평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마쓰다 미리가 그런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제가 뭐 비판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마쓰다 미리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른 책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마쓰다 미리 작품들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대중적인 작품이고 대중 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죠. 한 발 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 인물들이 숫장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숫장의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인물 어떤 이게 만화도 문학이라고 봤을 때 문학이 결국 그 인물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뭐 예술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물들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그 인물들이 작은 에피소드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숫장이 아니라 여기 숫장의 친구들로 이렇게 잠깐씩 출연을 해서 또 그 다음에도 나오곤 하는 그런 주변 인물들을 보면 더 그런데요. 저는 근데 이게 작가가 그 인물을 깊이 있게 몰라서가 아니라 그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인물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인물들의 일부분만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물들이 그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부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가 모르는 이 만화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일상을 진짜로 살고 있는 인물들인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마스다미리의 경우에는 그 캐릭터들이 리얼하다. 네, 개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물들이고 그것은 창작자가 이 인물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작가의 애정이 캐릭터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물 안에 여러 가지 뭐 그냥 애정은 뭐 내가 널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캐릭터를 되게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 캐릭터 안에 되게 여러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캐릭터를. 저는 마스다미리가 숫장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네, 그냥 내 말을 대신 전해주는 인형이 아니라 네, 저는 거기에 따라서 확 갈리고 특히 이렇게 소설이 아니라 뭐 어떤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만화라든지 정말 우리가 그 주인공의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게 더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그 여성 캐릭터들의 경우에 정말 마스다미리의 삶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닐지라도. 그렇죠. 뭐 똑같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캐릭터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책들 중에서 한 권만 꼽아야 한다면 어떤 책이세요? 저는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이요. 그래요. 의외죠. 네.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치에코 씨라는 그 여성과 사쿠짱이라는 그 남성이 부부죠. 10년차 부부. 그렇죠. 10년차 부부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커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치에코 씨 소소한 행복을 읽으면서 작가는 결혼 안 했음이 분명하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결혼했어요 느낌이 나요. 환타지 같아요. 약간 저는 가장 안 좋아하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이. 그게 지금 작가님은 결혼을 하셨고 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이 차이가 지금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어떤 호흡을. 이게 무슨 환타지야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우리 결혼했어요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 시댁 친정 그다음에 아이 아무것도 경조사 없어. 대출금 이런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월급 뭐 이런 문제 없어요. 갈등이라고 해봐야 왜 내가 헤어스타일 바꾼 거 못 알아줘? 맞아. 이런 걸로 이렇게 치에코 씨가 사쿠짱한테 화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지금 이거 실제 결혼 생활이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라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관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의 영역을 정말로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커플 혹은 부부의 경우에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뭐 부부나 연인에서 관계에서 네. 넌 내 것이야. 뭐 나는 너의 것이야.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한 거예요. 너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네. 네. 근데 난 누구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당신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유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을 걸을 때 이 부분을 손을 잡지 않아요. 아, 한 번, 아니, 딱 한 번 손을 잡고요. 그 이후에는 그 1, 2권 통틀어서 정말로 손을 안 잡아요. 언제 잡나 이렇게 다 찾아보신 거예요? 네. 딱 한 번 잡아요. 그리고 네. 잘 때도 이불을 따로 따로 펴요. 덮더라고요. 네. 개인성을 보장해 주는 거지. 예. 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말로 서로를 아끼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로의 그 거리를 띄웠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아낄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명절 때도 각자의 집에 각자의 가잖아요. 집에 저 그거 보면서 덮을 뻔했네요. 이거 판타지라고 네. 생각하셨잖아요, 작가님. 네, 어쨌든 결혼한다면 이들처럼. 네. 네, 그래서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2권인데요. 첫 번째 책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라는 책이에요. 네. 이거는 그 수장이랑도 조금 다른 그 전업주부인 40살의 시누이와 네. 그다음에 전업주부인 올케와 그다음에 그녀의 시누이인 30대 중반의 독신 다에코가 나와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사이에 그 리나라는 유치원생 아주 조숙하면서 귀여운 소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고모는 이랬는데 고모 엄마는 이랬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말을 전해주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냥 결혼을 한 사람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사이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많이들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소외감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포착해서 이렇게 싹 예민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품이. 네. 이 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다이코가 원하는 건 보장이고 네. 미나코가 원하는 것은 존재감인데 네. 만약 이들의 입장이 달랐다면 네.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겠다. 네, 완전히 네. 지금 이들은 혼자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결혼을 해서 네.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그 괴리 사이에서 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다시 설정하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 다이코가 또 결혼을 한다면 원하는 것은 보장이 아니라 존재감이 될 수도 네, 있겠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업주부는 존재감을 원하고 이 독신 여성은 보장과 뭐 안정감을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둘 다 원하는 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다음에 이 순간에 행복한 것이 답이라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됐죠. 그리고 되게 정말 줄치고 싶은 부분, 접어두고 싶은 네. 모서리가 참 많았어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좋은 장면의 경우에는 네.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왔거든요. 아, 다. 그래요? 네. 저희 막 서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전업주부인 미나코가 되게 햇빛 좋은 날 보면서 이불을 소독하기 되게 좋은 날씨다라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한심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장면도 많이 기억이 나네요. 미혼이었다면 이불을 말리는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 좋으니까 어딘가로 놀러 가고 싶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역할이 자기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듯한 네. 네, 그런 장면이 네, 있어요. 이불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나 자신이 희미해져 가는 기분이 들었다. 계속 희미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공기가 되어버리는 걸까? 하면서 이불 들고 올라가면서 조그맣게 영차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나코가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 지 얼마나 됐나?
태양을 가전제품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맞아요. 그 말 정말 태양의 가전제품. 건조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최근작인 이 스치다 씨가 나오는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스장의 이야기들보다 스치다의 이야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스장은 나랑 너무 내가 너무 잘하는 내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근데 스치다는 남자고, 네. 예. 그래서 저런 또 혼자 사는 남자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고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뭐 그런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 잘 아는 남자분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본인은 이 마스다미리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싫대요. 왜요? 진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의 우주는 아직 멀다를 읽으면서 마스다미리가 역시 여자였구나. 남자는 환상 속의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예, 그래서 진짜 마스다미리의 인물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타 감정이입을 하는 그 대상이 다른 것도 또 재밌어요. 이게 숫장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스치다 캐릭터가. 네. 뭐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스치다 씨가 의외로 네. 과감한 부분이 있어요, 작가님. 어디죠? 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알아. 오늘 146쪽에 자고 있어요. 갈래?라고 물었던. 우리 집에서 네. 자고 갈래? 데이트하다가.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쪽팔려 이러면서 되게. 네. 네네.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와요. 야요인데요. 오늘은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꼭 스치다 씨 집에도 가보고 싶어요. 저의 따뜻한 책은 창가의 토토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연애로군. 이라고 이 밀당을 정말 잘하는. 네. 그래서 쟁취하잖아요, 스치다를. 그런데, 예, 어쨌든, 되게 귀여운 그림체. 네네, 은근히. 이렇게, 성적인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빼놓을 수 없는. 어른들의 연애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니까 네네.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혼전순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기서 어떤 연애가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니까. 네. 이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에 등장하는 그 사와코라는 우리 숫장의 선배 언니가 있거든요. 40살이 되시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13년이나 남자가 없었다고 13년 동안 그걸 못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못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자기가 불쌍하다라고 하고요. 어떤 남자와 소개팅을 하고 와서 이제 드디어 어쩌면 저 사람이랑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막 이렇게 앞서 생각하시는 네, 이런 부분 귀여웠어요. 네. 그리고 독신인 친구에게 쟤는 나보다 아마 네. 훨씬 더 남자랑 많이 잘 거야. 부럽다. 이런 그쵸. 장면들. 네, 주부가 하는 것도 보면 사람이 산다는 건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걸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엄숙하게 각 잡고 앉아서 자 지금부터 우리 성에 관한 담론에 대해 뭐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편린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사실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네, 서로 막 뒤섞여 있는 또 아니라고 하시려고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라고 하시려는 거죠. 네. 갑자기 저번에 저희 게스트로 모셨던 이병률 작가님과의 대화가 네. 그때 저하고 이병률 작가님이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었고 작가님께서 우리 피디님까지 남자 3명이 네. 저를 막 코너로 몰아가시며 작가님께서 저는 그렇게 흥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 뭐 기억이 나네요. 남녀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 제목을 가지고 정현 작가님께 예,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좀 제목에 대해서 작가님의 경험을 좀 섞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낭만서점 청취자분들께서도 훨씬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데요. 저 질문 뭔지 진짜 모르는데 떨려요. 네. 아니요, 뭐 특별한 질문을 준비해온 게 아니라 네. 마스다미리의 네. 이 책 제목을 네. 그대로 작가님께 네. 예, 돌려드리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기도 한데요. 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네.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저는 아직 미혼의 입장에서 네. 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떤 면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게 네. 만드는 네, 그런 걸까요? 저는 일단 제 주변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그래서 미혼과 기혼으로 많이 나누는데 미혼은 아직 그 미결이라는 느낌이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이잖아요. 아직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할 거다. 기혼은 이미 했다. 기라는 네, 그렇죠. 느낌이 있고요. 미등단, 기성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제 주변에 그들과 그녀들을 만날 때면 미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비혼이다. 혼인 밖에 있는 상태인 거지.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 네. 혼인의 상태를 계속 미루고 있거나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갈 거라고 바란다거나 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결혼은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또 너무너무 다르고요. 네.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전에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면. 근데 그것은, 단순히 출산, 육아, 또 혹은, 가사 노동 이런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들이에요. 제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싱글맘의 삶도 있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일단 아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아주 어린 3개월 정도밖에 100일도 안 된 아가를 유모차에 태워서 갈 데가 없어서 쇼핑몰 같은 데를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하염없이 뺑뺑뺑 도는 그런 젊은 엄마의 마음을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왜 저렇게 살지 인생이 저렇게 한가한가? 참 팔자 좋네라고 어쩌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마음 그렇게 아직 붓기도 덜 빠진 그런 몸으로 유모차를 몰고 유모차를 밀고 막 온 동네를 배회하면서 나는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이 속의 마이코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시간들을 겪지 않았으면 정확히는 몰랐을 감정이라서 소설가가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사유하고 인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쌓이겠구나. 그리고 인간을 조금은 더 폭넓게 네.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구나.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해요. 네. 저는 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이죠. 꼭 사람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 마스다미리를 읽으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결혼이라는 문제가 언제나 내 머리를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네.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네. 작가님께 있어서 소소한 행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것이 소소한 행복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소소하게 많죠? 소소하게 그렇죠. 많은데 낮술을 마실 때? 낮술. 그렇군요.
저 요새 이렇게 낮술이 땡기는지. 네. 땡기시는군요. 저희 녹음 끝나고 한 잔. 네. 쉽네요. 봄에 하기에 딱 좋은 것들이 있네요. 네. 그렇지만 또 의외로 그 하루하루 짜여진 일상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따로 시간을 내야 하고, 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야 되는 일이라서,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곧 한번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오늘 주제가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였는데요. 그건 일반적으로 괜찮지 않다. 너 그 나이에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대학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돼. 전공? 너 그렇게 공부 잘하니까 어디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다음에 어디에 취직하지 않으면 안 돼. 뭐 공무원 되지 않으면 안 돼.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에 조금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어떤 멘토라는 이름에 이미 성공한 어른이 난 열심히 했는데 너희도 열심히 하면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을 그때 그렇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작은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리고 반창고 조그맣게 붙여주는, 낫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소중하고, 그래서 마스다미리 만화들이 계속 어쨌든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독자로 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스다미리 책은 나오면 아마 계속 읽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값싼 힐링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네. 흔히 마스다미리를 읽고 치유받았어. 뭐 이제 좀 살만해. 이런 느낌을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받으시면 그건 너무 소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확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마스다미리가 많이 읽히는 세상은 좋지만 마스다미리가 또 어떤 현상으로 패션으로 소비되는 것은 살짝 안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다음 코너는 네카트에 담은 책입니다. 네, 네카트에 담은 책을 저희가 이번 방송부터는 작가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심도 깊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상 너무 수박 겉핥기 하듯 지나간 듯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서 그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네카트에 담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맨날 안 읽은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그동안 뭐 죄책감이 든 건 아니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읽은 책으로 준비를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카트에 이미 담았고 이미 구입한 책이었는데요. 네, 두 권의 책입니다. 오늘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읽으면 좋을 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두 권의 산문집입니다. 네네. 저도 오늘 주제 듣고 이 책이 떠올랐는데 그 책을 또 마침 딱 갖고 오셨네요. 그러신가요? 그 둘 중에 한 권은 그래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네. 김중혁 작가님의 뭐라도 되겠지라는 산문집이고요. 마음산책에서 2011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우리 마음산책 책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의도는 아닌데. 네, 아니 일부러 어떤 편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오해하실까봐 고르다 보니까 그러게요. 마음산책에서 좋은 책이 많이 나오는 거 어떡해. 저희하고 이렇게 레포를 형성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출간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마음산책 관계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광고 스폰서 저희 적극 환영하고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농담입니다. 김중혁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갈등이 없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맞아요. 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보통 소설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래
어떤 인물과 인물이 만나서 혹은 인물과 사이가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갈등이 그렇죠. 바로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김중혁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소설이 또 있구나. 물론 이 따뜻하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힐링의 느낌이 아니고요. 네, 포근하게 덮어주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소설이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충격을 안겨줬던 분이고요. 무엇인가 그렇게 억지로 그 무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역설하는 책이에요. 뭐라도 되겠지 말 그대로 그런 책입니다. 네. 이 뭐라도 되겠지가 들어있는 챕터의 그 산문이 버티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래 나도 내가 꼭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갖게 해주는 책이에요. 또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일본 작가의 책인데요. 마루야마 겐지의 산문집입니다.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네네. 바다출판사에서 2013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희가 마루야마 겐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책이 많이 팔렸다면서 제목 때문에. 네. 저는 이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를 진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샀는데 정말로 위안이라고 할까요? 뜨끔한 위안을 받았어요. 네. 인생이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마루야마 겐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 정말 그래도 되겠지? 네. 삶의 어떤 방향 전환이라고 할까요? 네네. 네.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준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 소챕터, 그러니까 소 제목들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 부모를 읽어주세요.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가족, 이제 해산하자. 국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아직도 모르겠나? 직장인은 노예다. 너무 지옥 같아요. 네. 애절한 사랑 따위 가짠다. 언제 저희 이 책으로 1시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네. 청춘.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소제목들이 밑줄을 정말 많이 그었어요. 네. 네. 책이 막 총천연색이네요. 네. 보이시죠? 네. 제가 막 연필과 형광펜을 사용하면서 쳤는데요. 그 마루야마 겐지 산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절한 사랑 따위 가짠타에 있는 부분인데요. 소녀 취향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남자들은 불쾌하리만큼 유치하고 병적이랄까? 마음의 병이나 다름없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조잡하고 비속한 연애론을 늘어놓으면서 영원히 꼴을 갖추지 못할 연애 놀이만을 반복한다. 네. 전 이 소녀 취향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남자들이 바로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찔리셔서. 네. 네. 그래서 이 애절한 사랑에 제가 한창 힘겨워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이라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네. 이 사람 눈에게는 가짜않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마루야마 겐지는 매운 채찍을 한데 가차없이 팍 때려주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창 이렇게 우울의 나락으로 빠져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다시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네. 그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 네, 마스다미리 오늘 저희가 마스다미리 책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괜찮은 걸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두 권이 다 잘 어울리는 함께 읽어보시고 나에게 어떤 루트가 맞는지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보세요. 정희연이 고른 첫 문장. 오늘 들려드릴 첫 문장은요. 마사미리가
그 만화 중에서 주말엔 숲으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랐어요. 그 세 친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시골 생활, 숲의 면에 있는 시골에서 뭐 배도 타고 동네 어르신들과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네,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하야카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골에서 살자. 확고한 의지로 결심했던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작가님은 네. 언젠가 이렇게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지나가면서 살짝 해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지는 못할 것 같고 주변에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시골에서 살자라고 했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한번 케냐에서 살아볼까? 라거나 그 어디에서가 여러 가지 그 목적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섬에서 살아볼까? 라거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심해서 네. 이행하는 그런 건 언젠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아는데. 인생의 돌발적인 사건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부산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부산 와서 한번 살아볼까? 1, 2년? 그런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제주도 가면 제주도 내려와서 몇 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은 미리 막 다 준비해서 꼼꼼하게 막 다 기록하고 사전 조사하고 답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문득 그냥 한번 해볼까?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남는 방 있나요? 집 있나요? 이렇게 할 때 또 진짜 실행에 옮겨지더라고요. 의외로 무계획적인 네. 실행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하야카와가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하야카와의 친구들은 그 완전한 전원 생활은 아니지만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를 보러 주말엔 갑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여태까지 그 도시녀들로 살다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와, 이것도 재미있네라고 새로운 그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몰랐던 어떤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해가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장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한국에서 조용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쓰다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마쓰다미리 책들 이번 기회에 저는 사실 마쓰다미리 책을 그동안 되게 중구난방으로 읽었었던 거예요. 제목 끌리는 거 먼저 읽고 그래서 다 읽긴 했었는데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게 이랬던 거구나라고 어떤 인과관계도 파악하게 되고요. 되게 즐거운 독서였고 오늘도 되게 즐거운 대화였어요. 그리고 마쓰다미리 작품들 또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 2013년, 2014년에 한국 사회에서 왜 마쓰다미리인가? 그 마쓰다미리를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네, 그분들 직접 만나서 막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희 두 번째 트랙 예고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마지막에 다다라서 이제 예고할 때가 됐습니다. 네. 저희 그 오늘 이야기 나눈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어떤 분을 한 분 초대했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우선 저와 같은 성씨를 가지신 분이고요. 허 씨시군요. 네.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집안 사람이더라고요. 네. 아하, 네. 그리고요, 요즘 특히 올해 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분이 누구나 아는 그런 이름이 되었어요. 네. 네.
지금 케이블 방송에 네. 화려한 입담을 또 자랑하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소설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허모모님 네. 네. 오셔서요. 저희는 요즘 아주 바쁜 걸로 알고 있어서 나올 시간이 되실까 했는데 되게 흔쾌하게 나오시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낭만서점 5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